반갑습니다. 구미 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청소 방법이 아니고 입주 청소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진짜 입주 청소가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입주 청소 계획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입주 청소는 100% 수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은 사람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면은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청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하게 깨끗이 하면 좋지만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는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온 데는 고객님이 화장실하고 바닥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 청소는 했는데 미흡해서 그런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다시 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은 확장형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유리를 이중창으로 시공합니다. 이중창은 그냥 두 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장일 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기보다 청소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해서 청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방인데 작은 방에 유리창 이중창이죠. 분명히 이 외창은 가격이 별도로 나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90% 고객분들이 여기는 닦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도 닦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데 분명한 건 닦은 후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안 닦았으면 후회했을 거라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줍니다. 외창은 별도지만 기본 청소에서 유리 내창 뒷면, 이 뒷면도 대부분 청소업체들이 못 닦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닦는 방법은 이 유리창을 빼거나 창문 손잡이를 빼서 교차시켜서 닦습니다. 제가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리콘 부분 보세요. 먼지 그대로 있죠. 이거 공사 먼지도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입주 청소할 때 여기 제대로 안 닦았다는 겁니다. 청소를 한 번도 이 유리창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창틀도 이 충격 방지판입니다. 이 충격 방지판을 빼고 구석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됩니다. 다행히 앞에 팀도 이 충격 방지판을 빼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방충망입니다. 방충망에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오염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세척을 해보면은 먼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망에도 먼지 있지만 이 프레임 부분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충망은 빼서 세척을 하는 게 제대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빗질을 한다거나 걸레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청소가 안 됩니다. 사실 세척을 못하는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세척을 안 해주느냐? 이 창틀에서 방충망을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거실은 많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방, 두 장 미닫이 창일 때는 방충망을 탈부착하는 게 그래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콘센트에도 먼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잘 닦았네요. 벽하고 천장을 닦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벽하고 천장에도 생활 먼지가 있습니다. 걸레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스위치도 꼭 걸레질을 해야 되고, 등커버도 탈거해서 닦든지 더러우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걸레질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세척을 하든지 걸레질을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제 기준에 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청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기름때도 있고 닦을 부분도 많고 위생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방 청소할 때는 서랍장은 무조건 빼서 닦아야 됩니다. 이 서랍장 있던 공간에도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주방 서랍장뿐만이 아니고 붙박이장, 화장대, 신발장 같이 서랍장은 무조건 빼서 닦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단부 이 걸레바지도 빼서 꼭 닦아야 됩니다. 다른 부분 이런데 기름때나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제대로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배수구 빼가지고 청소를 잘했네요. 배수구도 해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일러 연통 위에 닦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상부나 보일러 연통, 도시가스 배관 이런 데도 먼지가 다 쌓여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이렇게 대청소를 해야 되지 살면서 닦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돈 주고 청소 맡기는 거 구석까지 꼼꼼하게 해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지금 안방 화장실인데 비데 탈거하고 나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요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청소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 하단부 한번 보세요. 곰팡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에 아직 물때가 남아 있습니다. 샤워실 수전에도 물때가 좀 보이네요. 이런 거 위에 환풍기라든지 배수구도 빼서 세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쪽 화장실, 공용 화장실 확인해 봤는데 저런 부분은 청소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선반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선반을 해체하든지 이 유리창을 빼든지, 사실 제가 저처럼 청소를 할 때는 이 선반을 해체를 해줍니다. 그래야 작업자가 제대로 닦을 수 있습니다. 작은 창에 작은 방 유리창보다 어떨 땐 닦기 더 어렵습니다. 이 뒷부분이라든지 창틀 보세요. 나름 그래도 좀 닦긴 닦았는데 이렇게 탈거해서 풍지판까지 빼서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청소를 안 했습니다.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저 천장 건조대 보이시죠? 빨래 건조대 저런 데도 닦아보면은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청소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부분이 바닥입니다.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하고 먼 곳부터 창틀하고 유리창 닦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바닥도 요즘 강마루가 대부분 시공되어 있습니다. 강마루 마루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한 번씩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살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묵은 때가 많습니다. 걸레질보다는 저는 이 습식 청소기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바닥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바닥 세척해서 보면 정말 구정물이 많이 나옵니다. 바닥도 어떻게 닦는지 걸레질로 해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입주 청소가 왜 어렵냐? 빨리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입주 청소 제대로 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